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한 게 하나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받은 지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됐고 세 번 서울중앙지검에 3번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전부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동부지검에 그제 소환돼서 거의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근데 지금 또 동부지검에 오늘도 또 소환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수사를 받을까? 뭐 여러 군데서 혐의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족 비리 같은 것, 뭐 사모펀드나 또 운동학원 문제, 또 뭐 자녀들의 입시 비리 문제 같은 것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소환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로 소환되는데 여기서는 감찰 무마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왜 구속영장을 또 아직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이해하심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감으로는, 송국근의 혼술의 감으로는 그동안 쭉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이 가족 비리, 이 비리보다는 일종의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찰 무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여기 이 혐의로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선거 개입도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이 개인 비리보다는 이 국정을 혼란하게 만든 감찰 무마, 질서를 무너뜨린, 국정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이 감찰 무마 건으로,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 행사 방해,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먼저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병기 업무 일지가 서모킹 건이 되고 있죠. 대통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서모킹 건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지, 검찰이 확보한 업무 일지. 자, 업무 일지에 보면은 또 조국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선거 개입 관련해서 조국이 등장합니다. 선거 개입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이 업무 일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산의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조국에게서 들은 내용을 이 송병기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이 부산의 모 국회의원에게 송철호의 당내 경쟁 상대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같이 경쟁하는 2명의 상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2명이 뭐 어떤 자리를 보장받고 그런 메모도 발견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조국이 내려앉힐, 주저앉게 만들, 경선까지 못하게 만들 카드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 경쟁 상대는 공천에서 낙천을 한데 떨어진 뒤에 원래 민주당 지역위원장, 울산 지역의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그걸로 복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 민정수석실에서 뭔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 약점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이 민정수석이라면은 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그 특감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민간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은 또 민간인도 했다는 그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감찰 기능을 이 선거에 활용을 한 거 아닌가? 송철호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낙마시키는데 활용한 거 아닌가? 그런 또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조국이 직접 어떤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한 후보를 움직일 카드, 어떤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사용했던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도 조국이 등장을 했고, 그제 동부지검에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죠. 11시간 한 40분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때는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는 묵비권을 입을 딱 다물었는데, 여기서는 묵비권을 풀고 술술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자, 변호인이 전한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국이 그저께 12시간 동부지검 검찰 조사받으면서 당시 감사 무마, 그러니까 감찰 중단,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과연 법대 교수답게 싹 빠져나가는 거죠. 뭐냐면은 정무적 책임이 있다. 이것은 본인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주장이. 그리고 최종 책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조국 위선이 누구냐, 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그 외 대통령이냐 이런 말을 놓으니까는 일단 본인이 위선을 감추게 하는 정부적 최종 책임 나에게 있다 하면서 위선을 좀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모릅니다. 이거 나중에 본인이 코너에 몰려면은 또 본인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본인이 뭐 정부적 책임만 이야기하니까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적 책임까지 올라가면은 더 위로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이렇게 진술했다고 변호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히 밝혔다. 알고 기억하는 내용 충실히 밝혔다.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부인 정경심 씨가 그 두 번째 기소됐을 때 조국 씨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부인을 뭐 안타까워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만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조국 본인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SNS에 올렸죠. 그런데 어제 그 변호인들이 전하는 내용은 알고 기억하는 내용은 충실히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검찰이 만약에 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그 혐의점에 대해서 나는 알거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딱 절차를 갖춰놓은 거죠. 처음에 SNS 통해서 그런 말 하고 또 그 진술을 한 것도 그 알고 기억하는 내용은 충실히 밝혔다. 다른 건 나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틀 만에 오늘 또 유재수 감찰무마 건에 의해서 동부지검에 2차로 소환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1차 조사를 마친 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사 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서 뭐 조사를 더 진행하지 못했다. 뭐 12시간 가까이 걸린 거는 또 조서 열람을 했기 때문이고 8시간 반에 조사를 못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일은 개인 비리와 달리 검찰이 상당한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무기권 행사하고 뭐 정경심 씨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남편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하니까는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미뤄왔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 무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 감찰 무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정경덕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놓인 사람들이 전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 서울 동부지검에 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제히 모든 것을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은 조국이고, 조국이 여러 군데서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아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감찰 중단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일제히 진술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진술이 다 확보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감찰 무마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어떤 신병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이 본인은 정무적 책임만을 인정을 했지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서라도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랫동안 가족 비리를 수사해온 반부패 수사 2부보다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송은근의 혼술이었습니다.